근데 지금은 특히 광주 같은 경우를 말했던 작년 같은 광주가 이번에 회생법을 바뀌어서 넣으면 다 나옵니다. 지금은 금지 명령이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넣으면 다 나와요. 넣으면. 여러분들 광주, 대전, 대구 회생법원 신설로 요즘 확 바뀌었습니다. 이거 갖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올해 3월 1일자로 광주하고 대전하고 대구에서 이제 회생법원이 설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국 이제 거의 모든 지역이 회생법원을 신청할 수 있게끔 일부 빼놓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법과 제도가 다 만들어졌는데 오늘 이제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예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하고 수원하고 부산만 회생법원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지방법원이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이런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회생법원하고 여러분들 지방법원하고 완전히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원정회생이라 해서 있잖아요. 서울이나 수원이나 대구를 이사해서 일부러 거기 가야 채무자들한테 좋은 판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정회생이란 유행어까지 발생될 정도로 이쪽 업계에서는요. 회생법원하고 지방법원하고 차이가 컸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간단히 아니죠. 몇 개 됩니다. 금지명령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배우자 재산 2분의 1 반영 여부, 그 다음에 뭐 주식 코인 손실금 개인재산 반영 여부, 뭐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그 다음에 추가 생계비고 이런 건데 제가 요일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 금지명령. 금지명령 여러분들 뭡니까? 그 채권자들이 채권 출신 비독촉을 못하게 막아주는 이제 재판부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금지시킨단 말이에요. 너 채권 출신 하지 마, 금지.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신청 채무자들은 요거 엄청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가장 힘든 게 여러분들 채권 출신 당하는 겁니다.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빨리 갚아, 언제 갚을래 문자 수도 없이 오면 진짜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저도 직접 어렸을 때 경험해 봤고 제가 이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저한테 연락만 안 오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막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이 예전에 작년만 해도 서울, 수원, 부산은 넣으면 다 나왔어요. 금지명령 신청하면 다 나와. 회생법원들은. 근데 지방법원, 이제 특히 작년에 광주지방법원 금지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한 20%? 20%도 안 됐을까? 거의 안 나와요. 기각이에요. 금지명령. 정확한 수치는 제가 뭐 통계자료는 안 봤는데 제가 실무하면서 느끼면 20-30% 정도가 금지명령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각이었어요. 금지명령. 지방법원이. 특히 광주 같은 경우. 근데 지금은 특히 광주 같은 경우를 말했던 작년 같은 광주가 이번에 회생법을 바뀌어서 넣으면 다 나옵니다. 지금은 금지명령이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넣으면 다 나와요. 넣으면. 이게 확 바뀐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러분들 개인회생 진행하셔가지고 금지명령 빨리 받으세요. 다 나옵니다. 광주도. 두 번째, 배우자 재산 2분의 1 반영 여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게 굉장히 이것도 예전에는 논란거리였어요. 논란거리. 여러분들 개인회생은 내가 한 달 소득에서 내 최저생계비 공제하고 이제 변제금을 이렇게 납입을 해서 갚는 건데 그것보다 더 위에 높은 원리 중에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 개인 재산을 산정을 할 때 있잖아요. 내 명의 재산 외에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의 2분의 1을 내 재산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명의 5천만 원 있고 배우자가 5천만 원 개인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개인회생 들어가. 그럼 내 개인 재산은 내 거 5천만 원에 배우자 5천의 절반이 2분의 1 2,500만 원 있잖아요. 이걸 합친 내 개인 재산은 7,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7,5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했어요. 그래서 배우자 재산 2분의 1 산입 여부. 회생법원은 여러분들 산입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회생법원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광주 특히 제가 있는 지방법원들은 무조건 원칙이 반영이었어. 예외적으로 배우자 재산이 뭐 결혼 전에 이미 갖고 있었다던가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가 입증해가지고 2분의 1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떤 차이가 크게 나냐면 제가 간단히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 B 똑같이 갚아야 할 채무는 5천만 원, 5천만 원. 그 다음에 재산도 A, B 본인들 명의권은 0원이에요. 없어. 그 다음에 월 소득도 A도 200만 원, B도 200만 원.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인 아이가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한 달 생계비 둘 다 15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에서 154만 원 공제하면 변제금이 46만 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36개월 갚으면 1654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31%를 갚고 개인회생이 됐거든요. 근데 A, B 중에서 이 B를 하나만 바꿔볼게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B에 배우자가 있다 가정. 배우자가.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5천만 원 갖고 있다 생각해요. 5천만 원. 그러면 B는 내 재산이 0원이었잖아요. 근데 배우자는 5천만 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 지방법원이었으면 5천만 원의 절반이 2,500만 원이 내 개인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B는 A랑 다 조건이 똑같아서 한 달에 46만 원 변제금 산정이 되는데 36개월 변제해봤자 배우자 재산 절반 가져온 2,500만 원만큼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B는 36개월 변제로 절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재산 절반 2,500만 원치를 갚으려면 B는 이제 변제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46만 원씩 54개월을 내면 2,484만 원이 갚아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아직 16만 원 더 내야 되죠. 개인재산 2,500만 원으로 여러분들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54회차까지 46만 원 내고 55회차에 16만 원 넣으면 딱 2,500만 원 변제가 됩니다. 이래야 개인회생이 됐습니다, B는. 그래서 2,500만 원, B는 총채무 5천만 원이니까 변제율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하고 차이가 심각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회생법을 있는 서울이나 수원이나 부산 가서 여러분들 원정 회생이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특히 제가 있는 광주지방법원도 이제 배우자 재산 2분의 1을 반영하지 않고 회생법이 하던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 여부예요. 추가생계비.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는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1인 뭐 154만 원부터 해서 얼마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최저생계비로 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원이나 부산 회생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 말고 더 돈을 인정한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서 추가생계비. 그래서 주거비라든지 아이들 학원 보낼 수 있는 교육비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을 찾아온 의료비로 해서 추가생계비를 더 인정해줬어요. 추가생계비. 1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최저생계비 154만 원에 주거비 여러분들 한 달에 20만 원만 더 포함이 돼도 내 한 달 생활비는 17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생법에서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특히 제가 있는 광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추가 생계비 자체를 인정 안 해줬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돈을 좀 더 써야 된다 하면 특별 생계비라 해서 조금씩 인정해줬어요. 조금씩.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된다? 추가 생계비도 잘 인정해 주더라. 이거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청년들 취약계층들은 원래 원칙이 변제기간 36개월이잖아요. 근데 변제기간 36개월이 아니고 20개월인가? 아무튼 그 기간을 단축시켜줬어요. 얼른 갖고 얼른 사회에 복귀하라고. 서울하고 수원하고 부산은 이게 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대구, 대전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는데 광주는 이 청년들 취약계층 변제기간 단축 있잖아요. 이거 없습니다. 회생으로 바뀌었어도 역시 지방법원에도 없는데 지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코인 손실금 및 사행성으로 여러분들 채무가 많아진 경우에 이것도 회생법원하고 지방법원 차이가 컸어요. 이게 뭐냐면 주식 코인 손실금하고 사행성으로 발생한 채무는 회생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이거 갖고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방법원에서는 주식하고 코인에서 그렇게 잃었어? 그러면 잃은 만큼을 네 개인재산으로 잡아. 개인재산으로 잡는 순간 변제가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사행성이 그렇게 많아? 나는 그냥 개인재산 못 받아주겠어. 원금의 70% 맞춰서 다 변제해. 회생법은 없었는데 지원금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차이가 확 나거든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갚아야 할 채무, 총채무액 5천만 원. 그 다음에 결혼도 둘 다 안 했어. 아이도 없어. 월소득 200만 원, 200만 원. 1인. 그러면 154만 원, 154만 원 최저생계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변제금이 46만 원, 46만 원. 한 달에 납입해야 할 변제금이 200 빼기 154면 46만 원씩. 근데 A는 총채무 5천만 원이 주식 코인하고 상관없이 5천만 원이라는 채무가 발생했어요.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6만 원씩 36개월 1,654만 원 납입하고 31% 변제를 가지고 A는 끝나요. 그런데 B는 5천만 원 채무가 주식 코인으로 발생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예전 지방법원에서는 5천만 원 너 개인재산으로 잡아. 너 주식 코인에서 잃었잖아. 그러면은 B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5천만 원보다 더 갚아야 돼요. 이제 B라는 사람은 주식 코인으로 여러분들 2,500만 원이 여러분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너는 주식 코인으로 2,500만 잃었으니까 너 개인 재산으로 잡아서 2,500만 원만큼 무조건 내야 돼. 아니면 법원은 주식 코인에서 그만큼 잃었잖아. 그러니까 너의 총 채무 5천만 원의 50%는 무조건 맞춰. 그러면 그래도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B도 한 달에 46만 원 변제금이 상정이 됐는데 A라는 사람처럼 36개월을 끝낼 수 없어요. 46만 원 36개월 받자 1,654만 원이 갚아지는 거니까 2,500이 안 되잖아요. B라는 사람은 46만 원씩 54개월 2,484만 원을 변제하고 55일차까지 가야 돼요. 얘는 55일차 16만 원을 내서 2,500만 원 그래서 50%를 맞춰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생법원이 탄생하면서 광주가 어떻게 됐게요, 여러분? 주식코인 손실금에 대해서 개인재산에 반영해라. 그 다음에 총 채무액세 얼마 맞춰라. 이거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좋아졌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업무를 해보면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워낙 내가 이 지역에서 활동해서 이 제도가 뭐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방법원의 실무가. 근데 올해 이제 회생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서 이제 제가 막 머리를 그렇게 안 써도 너무 쉬워가지고 서울 회생법원, 수원, 부산 그대로 지금 거의 다 따라가고 있고 한두 가지만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여튼 광주나 대구나 대전에서 이제 채무가 힘드신 분들은 지금 회생법원에 대해서 엄청 수월해졌으니까 전문가 만나셔서 상담하시고 빨리 힘든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채무 고민